윤석열 파면 선고율이 오늘 이번 주 금요일에 잡혔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윤석열을 파면하라라는 그런 내용의 사설이 줄을 이뤘다. 자, 넘어가시죠. 자, 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된 사설을 모든 신문들이 주요 사설로 잡았고요. 다음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무역 대표부가 한국의 비관세 무역 장벽을 적시한 거. 그게 내일 새벽 5시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결국 한국에도 상호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예고편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자, 다음 넘어가시죠. 자, 사설 리스트는 다 넘겨주세요. 사설 리스트는 다 넘겨주시고 대부분 하여튼 탄핵 심판에 관한 사설을 모든 신문이 실었다. 자, 헌법재판소가 어제 평일을 열고 이번 주 금요일 4일 오전 11시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잡았다. 방송 생중계를 허용을 했고요. 일반인 방청을 허용을 해가지고 일반인이 20석이에요. 일반인 방청석이.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3만 명 이상이 헌재에 신청을 하면서 헌재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경쟁률이 뭐 수만 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2월 15일 날 최종 변론이 마무리된 지 38일 만에 윤석열 선고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고일 당일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대개 재판관 8인이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마지막 평일을 진행을 해요. 근데 그건 이제 형식적인 거죠, 사실. 최종 결정문에 8명이 차례대로 서명 날인한다. 그리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11시에 맞춰서 탄핵 심판정에 입장을 한다. 자, 넘겨주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원일치일 경우는 관례에 따라서 문영배 헌법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 요지를 먼저 읽어요. 윤석열 탄핵 심판의 쟁점이 5가지지 않습니까? 5가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냐, 국회 남입과 중앙선관위 난입이 위헌 위법하냐, 다음에 포고령이 위헌 위법하냐 등등 5가지 그 쟁점에 대해서 이유를 먼저 읽고 마지막에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주문을 낭독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니다. 거꾸로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만에 하나 뭐 소수 의견이 한두 명이 있다라고 할 때는 주문을 먼저 읽고 윤석열을 예를 들어 7대1 재판관 찬성으로 파면한다. 그리고 소수 의견이 한 사람 있었다. 그 사람의 이제 소수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파면에 주된 내용들이 이렇다라고 거꾸로 읽어간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재판관들 합의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 박근혜 탄핵 선고 이후 60일째 대통령 선거일에 잡혔어요. 60일째는 6월 3일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6월 이게 워낙 그 선거 과정이 짧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여야가 모두 경선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경선을 하는데 이게 3주 내지 4주가 걸려요. 그리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6월 1일은 월요일이고 다음에 31일, 5월 30일, 31일은 주말이고 그래서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많은 국가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말씀드렸듯이 법조계에서는 8대0 인용 의견이 압도적이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일부 극우신문, 다음에 극소수의 극우 성향 법조인들 평가 한 달 넘게 장기화했는데 이게 뭔가 내부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이야. 오늘치는 아닐 거야. 그러면서 희망 회로가 작동하는 거죠. 대3, 4대4 각서. 일부 기각, 일부 각. 6명이 안 됐을 거다. 키 일부의 희망 회로일 뿐이다.
다음 보실까요? 4일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경찰은 당일날 가포 비상령을 발령하기로 했어요. 가포 비상령은 전국의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사실 헌재 반경 100m 이내에서는 시위가 금지가 돼 있어요, 법률로. 그렇지만은 1인 시위는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명목으로 해 가지고 도구들이 헌재 앞에 진을 치면서 막 시위를 하고 여야 정치인들이 또 가 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얘는 모두 물리치고 출입을 통제하겠다. 다음에 3 호선 안국역 사거리 일대를 경찰 버스로, 보니까 경찰 박근혜 탄핵 선고일에 극우 세력이 경찰 버스 한 대를 탈취를 해 가지고 들이받고 그 과정에서 4 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차벽을 촘촘히 하고, 다음에 줄로 엮어 가지고 극우 세력이 버스를 탈취하지 못하게, 다음에 당연히 안국역은 무정차 통과시키고요. 전국에 경찰 기동대가 338개 부대가 있어요. 2만여 명 되는데 이 중에 110개 부대 14,000명을 서울에 집중 배치한다. 이런 계획이고요. 다음 보실까요? 다음에 오늘 경찰 지휘관들 화상회의가 열려요. 전국에 경찰 지휘관들 화상회의가 열려 가지고 경비 대책을 최종 점검한다. 지방에서도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극우의 성지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에서 또 이 탄핵 반대 집회가 극렬하게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일부 경찰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휘관 화상회의가 열린다. 다음에 서울시와 종로구청에서도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현재 주변의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11곳을 휴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궁궐, 박물관, 그 근처에 문화유적이 많거든요. 다음에 주유소, 극우 세력이 주유소의 휘발유를 탈취를 해 가지고 현재 불을 방어할 가능성, 그다음에 공사장의 이런 공사 장비 이런 것들을 또 탈취해 가지고 헌재를 테러할 가능성,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모두 문을 닫기로 했고요. 다음에 노점상들, 현재 반경 1km에서 이제 장사를 하던 노점상들에도 선고 당일은 휴무를 요청을 했고요. 다음에 안국역, 청계광장, 한남동, 여의대로 등 4곳에다가 현장 진료소를 만들고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기로 그렇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